3월 2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3월 29일, 네. 29, 30, 31일. 3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3월 뿐이겠습니까? 네. 몇 년이 빨리 약전 39km로 아. 이제 달려가고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38km.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38km. 저보다 동생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점점 뭐 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 빨라진다고 하는데 네. 주식 투자 뭐 계속해서 뭐 미증 시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 분들도 일주일에 항상 보면 시장보다 보면 순삭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네. 주식 말고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파친코처럼 어. 우리 또 여도은행 그동안 맞아요. 재밌게 제가 거. 어제 예. 이제 3회까지 공개가 3회까지, 된 거를 싹 봤어요. 이제 주말부터 시작해서 어. 어제 좀 남은 것까지 네. 봤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원래 저희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네. 이제 OTT 서비스를 보는 게 음. 정주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쭉 공개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뭐 티빙도 그렇고 어. 지금 뭐 넷플릭스나 애플 TV도 그렇고 4회부터는 일주일에 한 회씩 공개를 하더라고요. 묶어두기 기다리게 위해서죠. 만드네요. 예. 기다리게. 그래서 참. 만약에 제가 팁을 네, 드리자면 네, 네. 8회까지 다 공개된 다음에 어. 7일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주말 사이에 아, 그 8회분을 예. 모두 정주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훌륭한 팁입니다. 아마도 네. 많은 분이 실천하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비용을 아낀 걸로 보입니다.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 일단은 그때 팁입니다. 보시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때가, 이번 예. 주부터 4회니까 아마 5월 초쯤 되면은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별걸 다 예, 알려드리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런 깨알 정보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또 시장 마감 상황 오늘은 또 장 부사장님이 쭉 정리해 주실 테고 이분 나오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예. 또 상고 초려해서 예. 모셨습니다. 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오늘은요. 미국 증시 넥스트 키워드 찾기. 그러니까 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말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그 키워드에 맞춘 투자 전략도 관련된 종목까지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 그렇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주제 확인합니다. 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이 10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애플. 제가 팁 드렸는데 어떤 뛰는 애플 위에 나는 여도운 뭐 여도운 오늘 vs 팀쿡 뭐 그러네요.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애플 혹시 네. 10일 올라간 거 알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저는 이 예. 애플의 상승이 예. 이 파친코나 애플 TV의 컨텐츠에 뭔가 이 흥행에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조금이라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는 것처럼 네. 3년물 2.566%인데요. 30년물 2.543%로 오히려 3년물이 30년물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한 행동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단기물은 올라가고 있고 다만 장기물들은요. 금리보다는 경기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약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전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역전된 상황에서 2년 지나고 2.5년이 지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그런 두려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네. 2024년 그렇죠. 2024년 정도가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대로 지속이 되면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잠깐 일시로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제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제 안 좋았던 것은 은행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은행주가 전망에 대한 상당히 좀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망이 안 좋아지면서 뭐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까지 다 빠지는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금리 상승을 앞두고 올라왔던 금융주가 한 차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폭이 이게 크지 뭔가 않죠? 충격을 예. 받았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오른 데 따른 네. 조정 정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락은요. 네. 10년물을 2년물이 앞설 때가 어. 그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으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이틀 동안의 S&P 500 지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장 초반 빠집니다. 장 후반 올라갑니다. 점심 먹고 올라갑니다. 밥 먹고. 뭐 점심 먹고 무슨 뭐 아니, 그게 배불러 아니고 가지고 매수하시나요? 지금 굉장히 강한 시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건데 조정을 장중에 겪는 거예요. 장중에. 장중에 모두 예, 소화를 한다. 예, 그러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 없이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네. 장중에 충분히 조정 겪고 밥 먹고 밥심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을 보여준 단편적인 네.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인은 또 밥심인데 밥심이죠. 미국인들도 밥심인가 봅니다. 자, 예. 그럼 이제 대표적인 종목 애플의 주가 차트를 좀 볼 텐데요. 아, 대단합니다. 이것도 또 장중의 움직임인데 요거 지수와 장중의 비슷해요.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을 해서 장 초반에 조정을 받고 점심 먹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식곤증 올 예. 때쯤 이제 시장이 또 예. 상승을 해주면 또 예, 기분이 그렇습니다. 좋잖아요. 보시는 점선이 전일 종가를 오후에 올라가면서 10일 연속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10거래일 연속 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10거래 연속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거의 드문 케이스라서 그러니까요. 아마 오늘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정확하게 애플 보여집니다. 주주분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의원님과 함께 애플 오늘 사도 되나요? 사실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 사십시오. 오늘부터 그렇죠. 시작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네, 그렇죠.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또 모릅니다. 내일 또 조정 받을 수도 아이고 있는데 누가 모르죠. 계속해서 모릅니다만. 지켜보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사상 최고치 4% 밑에 있다. 어떻게 이번 주 안에 숨만 돌파 뻗으면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숨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네. 때문에 주주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반대로.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좋았던 기사는 유가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9%가 많이 급락했죠. 빠졌죠. 이거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어요? 이번에 상해가 락다운에 걸렸습니다. 아, 그래 덜 쓴다. 예, 덜 쓴다는 거죠. 근데 2,600만 명이 살고 있는 상해거든요. 락다운 됐습니다. 상해가 상하이. 상하이 맞죠? 네, 상하이. 예. 상하이. 가보신 적 있죠? 그럼요. 저 상하이 음. 한 번 가봤습니다. 네. 한 번요? 네, 딱 한 번이요. 한 가서 번,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중국인들이 저희가 한국 관광객인 줄 알고 이렇게 박물관에서 보고 있는데 제 친구라고 한국 되게 좋아한다고 네. 짧게 얘기하자면 갑자기 어느 찻집으로 저희를 초대합니다. 저희는 뭣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가서 한 20만 원 쓰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을 그런 걸로 안 좋은 보이는데 상당히 기억이 좀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입니다. 요동원님과. 네, 제가 어리숙해 보였나 봅니다.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히트작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AK는 뭐냐면요 수시 공시를 하는 그 서류인데 네.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냐? 주식 배당을 위한 분할을 상정한다. 이번 주정 때 올려놓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뭐 다 찬성하시겠죠. 찬성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100% 찬성하는 거 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트는 그대로 있고 주식 수만 증가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 한 주를 두 주부터 다섯 주까지 분할한다 그러면 주식 수가 최소 10억 주에서 30억 주까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주수가 증가하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분들은 별로 변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 코너에 감안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누가요? 이분이 아. 2020년 가을인가 한번 걸렸어요. 걸렸었어요? 두 번째 걸립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잘 안 네, 쓰시고 네, 다니시는 약간 그런 게 분이라. 있어 걸렸는데 이를 두고 상당히 또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때 한참 미국에서 그 락다운이 걸려갖고 네. 조금 제한이 심했거든요. 거기 상당히 조금 뭔가 이분이 좀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최근에 상해가 또 잠금이 되면서 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공장이 닫혔어요. 근데 나는 중국의 어떤 그 방역에 협조하겠다는 약간의 그 반대의 모습 보여주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있는데 이분이 독일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죠. 유럽 갔다 오시면서 또 자유롭게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걸린 걸리지 것 같습니다. 않으셨을까? 그래서 일단 이 기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네. 상해가 락다운이 되게 되면 공장이 닫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생산이 좀 줄 걸로 보이는데 그쵸. 그 기사를 앞서갖고 이걸 딱 내면서 보통 뭐라고 하지 이슈를 희석시키려고? 접는다 예, 그런 희석시키려고. 쪽으로 많이 평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얼마나 보시면 올라갔어요? 오늘 8%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정고점이 1243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어떡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야죠. 네, 축하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축하드리고 조만간 고점을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제 다른 담당하는 직원분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시의적절하게. 진짜 이런 분은 없고요. 아까 어떤 분이 일론 머스크 신이다. 진짜 신입니다. 정말 무슨 신? 장사를 9번 지는 장사신, 장사잖아요. 장사신 아니면 뭐 그 타이밍의 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건.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려고 해도 쉽지 하기 않죠. 어려운데 너무 적절할 네, 때 시적절하게. 딱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안 나왔으면 오늘 뻔하게 뭐가 나왔냐면
상해 공장 문을 닫아 그쵸. 생산량 감소 우려 이렇게 나올 줄 그쵸,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기사가 없습니다. 네.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네, 네. 주식 분할에 더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주식 분할이 상당히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런 거죠. 아마존 3월에 발표했습니다. 음. 한 줄 20주로. 알파벳 2월에 발표했습니다. 한 줄 20주로. 그 다음에 애플도 역시 2002년 8월에 분할했고요. 똑같은 기간에 테슬라 같이 분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분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 주가가 싸지면 많은 분 담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거의 주가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좋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럼 맞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몇 대 몇으로 분할이 예정돼 제가 있을까요? 보기에는요.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네. 5주로 다섯 하는 걸로 주로? 좀 봅니다. 보통 이제 5로 많이 못하니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음. 한 주를 주겠죠. 주식 배당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주식수가 늘어나겠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펀드멘트는 그대로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액면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액면 음. 분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액면이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주식 분할이라고 분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도 깨알 같은 정보 예, 감사합니다. 또 초보 투자자분들은 네, 그렇죠. 뭐야, 뭐 액면 분할 아니고 왜 주식 분할이라고 하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맵을 볼 볼까요? 건데 맵은요. 오늘 되게 포인트가 많네요. 맞습니다. 1번 큰 형님 10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네. 2번 작은 형님 엔비디아가 또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엔비디아를 어제도요 수많은 분석가들이 정말 지상 최대 주식이다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언급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장 부사장님이신 저는 이제 거죠? 영원한 팬이지만 그래서 네. 약간 조금 다른 기업에 비하면 상승률이 덜하지만 어쨌거나 점점 하락폭을 줄이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번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 급등했다는 거. 아니 보여드립니다. 아마존도 많이 올랐어요. 옆에 있는 2.5%? 아마존까지 그 상승폭이 오염이 돼갖고 전환돼갖고 오염이 아니죠. 전파. 전파돼갖고 예, 전파력이 올라가는 셉니다. 상황이었습니다. 4번은 금융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빠진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에너지 유가가 빠지면서 빠진 거였습니다. 자 6번은 필리모리스 알티리아 같은 담배 회사가 주가가 빠졌는데 왜 그렇죠? 러시아 이번에 담배 회사 철수합니다. 아, 러시아에서 네, 그렇죠. 혹시 그 아십니까? 뭐야? 러시아 쪽 그 동유럽 쪽에 계신 분들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핍니다. 아, 그래요? 줄담배를 피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 하시는데 담배를 많이 태지 않겠습니까? 그쵸, 너무 초조하고 네, 그러다 스트레스 피는데 받으니까. 그걸 끊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필립 모리스는 네. 전체 담배 6%가 러시아가 피고 있는데 꽤 크네요. 피는데 이번에 끊는다고 해서 주가 좀 빠진 걸로 보입니다. 음. 그 다음에 7번은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전쟁이 평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 기업은 빠집니다. 방산주들. 그래서 방산적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금융주 위에 버크셔에서의 비주도 아, 진짜 뭐 오늘도 애플 올라갔는데요. 못지않게. 이렇게 금융주가 안 좋을 때는 네. 나는 테크 쪽으로 가겠다 하고요. 테크가 양다리, 빠지면 양다리. 금융주로 가고 네. 약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어.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전체 시장 분위기 여기까지 점검해보고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요. 저희가 제가 구글에 예. 3프로 TV를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보면 그 오. 위키트리라고 하죠. 예,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도 그냥 막 다
검색을 해서 예. 뭔가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뭐 7시부터 7시 반까지 방송을 했었다. 근데 반응이 좋아서 6시 반부터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네, 없고요. 네. 6시 30분부터 이제 정식 그렇습니다. 론칭을 네. 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깨알 정보 네.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분을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완전 단판을 지으려고요. 고정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이원두 선임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함께 하시죠. 아, 네네. 예, 방송에서 말하셨기 때문에 낙장 불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도록 하겠고요. 요일 관련해서는 추후에 회의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도 보니까 저는 이 넥스트 키워드라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지? 지금의 키워드는 그럼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작년에 음. 작년 4분기 때 기업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팩트셋에서 이제 보통 어닝 컨퍼런스 콜 시즌이 끝나면 네. 좀 이제 몇 개 기업이 어떤 단어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주는데요. 일단은 4분기 때 보면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키워드가 네. 거의 358개 기업이 다 S&P 500 기업 중에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키워드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거의 이제 500개 기업 중에 356개 기업이 말할 정도로 좀 증시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네. 좀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과 인플레이션이 대표하는 어떤 시황이 이제 어떤 섹터한테 주로 수혜가 됐냐면 당연히 에너지 섹터이고요. 그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S&P 500의 대부분 섹터들이 사실 그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섹터만 거의 연초 대비 38%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어떤 증시가 올 건지 어떤 키워드들이 증시를 대표할 건지를 좀 살펴보면 네. 이런 수혜 섹터를 좀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음 넥스트 키워드가 뭔지 네.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수혜받을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넥스트 키워드를 이제 공개해 주시죠. 아, 네. 넥스트 네.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 관련된 키워드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오토메이션, 뭐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네.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넥스트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 화면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이게 표로 어떤 거를 그려놓은 거냐면 이 매출액에서 순이익을 뺀 비용을 분기별로 증시별로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19년 초 대비해서 보면 거의 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비용이 거의 40%나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P 500이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거의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가격의 정가가 가능한 S&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쵸. 국면이에요. 근데 이 나스닥과 러셀 2000에 포함된 수천 개의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번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디지털 혁신을 좀 선택의 문제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강제되는 것 같다.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나 뭐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뭐 자꾸 로봇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만 하면은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게 그렇죠. 이번 올해 일론 머스크가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이미 테슬라는 디지털 혁신에 이미 좀 선두 자리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네요.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기업들 그러니까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전 특이했던 점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디지털 혁신에 관심도 없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디지털 혁신의 필요를 간절하게 좀 느끼고 있다라는 네. 게 좀 이제 느낌이었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철도 기업인데 1980년대에 만들어진 CXX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의 특징이 이 그림에 제가 사진에 좀 백그라운드에 넣어놨는데 노조가 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좀 강성 파업도 노조. 많이 하고 좀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신경 쓰일 거잖아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 분명한 테크놀로지가 있다.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퓨어 인플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더 자동화, 물류 자동화 같은 기술들을 계속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CX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노조가 강한 기업이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조금 신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이 리 루이스 컨스트럭션이라는 그 업력이 한 45년 정도 되는 건설사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뭐 비상장사인데 네. 이 건설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1년부터 오토데스크의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도입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결국에는 이 건설의 많은 과정 중에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설계하는 과정, 뭐 계획하는 과정, 실제 짓는 과정, 그리고 이제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한 번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제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뭔가 원재료단에서 어떤 우리가 얼마 정도의 목재를 써야 돼요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 빌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연결돼서 전달될 수 있게 좀 이렇게 그 연결성 있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그동안은 혁신이 별로 없었는데 이 리루이스 같은 오래된 업력의 회사들도 원부 자재를 너무 아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비용 절감이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명확하게 상황이기 계산할 수 때문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다른 자율주행 업체인 웨이모와 그리고 지금 트럭 운송 네트워크 기준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40% 가져가는 이 제이비언트라는 기업이 지금 둘이 협약을 해서 네. 이 트럭 운송 네트워크를 완전 자율화하려는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언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번 최근에 이제 그 웨이모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제이비언트 그 다임러에서 트럭을 만들어 오고 제이비언트는 이 트럭 운송 네트워크에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모는 여기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들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좀 이 전체 트럭 운송 네트워크를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트럭 드라이버 부족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급망 악화를 낳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워낙 그 대륙이 넓기 때문에 트럭 드라이버들이 한 번 앉으면은 막 몇 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이제 화이트 칼라 직종이 더 선호가 되고 왜냐면은 좀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가능하니까 트럭 드라이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금을 올려줘도 트럭 드라이버가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그냥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CSX도 그렇고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인간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기계, 자동화 서비스 시스템, 뭐 로봇으로 모두 다 대체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비용 절감과 또 뭔가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로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네요. 실제로 네.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는 네. 문제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문제 같은 네. 것들이 그 재택근무 트렌드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재택근무가 지금 거의 화이트 칼라 기준으로 5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은 젊은 층들이 블루 칼라로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원부 자재 같은 것도 뭐 시멘트나 뭐 유리 같은 거 다 이렇게 블루 칼라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기업들은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그동안은 좀 이런 로봇 자동화나 이런 게 비용이 비쌌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비싸서 잘 도입을 안 하고 있었다면 4분기 실적부터 보이는 거는 이제는 인건비가 더 올라서 이젠 차라리 이런 로봇 자동화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도입하는 게 더 유리한 업황에 좀 온 것 같다라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예전에 네. 언제였죠? 한 2000년대 후반쯤에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 좀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그 나라 네. 국민들이 일을 많이 안 하고 좀 게으른 국가가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하고 그래서 한번 좀 디폴트도 있었고 아, 맞죠.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는 그런 식으로 디폴트가 되는데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좀 디지털화를 한다. 인간이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분야로 옮겨져야 되는 건가? 좀 고민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제 자리도 한 가지 좀- AI가 대체할 수도 있어요. 예. 한 가지 질문이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올드한 기업들이 이렇게 혁신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굴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미 다 하고 있나? 혁신이 돼 있나요? 아 그게 네. 이제 많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러셀 2000이나 나스닥의 기업들은 이번에 거의 대부분 마진이 엄청 축소됐어요. 근데 S&P 500에 있는 대형사들은 이미 마진이 가격 전가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공정 자동화 같은 게 돼 있으니까 마진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 구간에 있는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
전기차 회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약간 공정자동화 관련된 거나 네. 그리고 테슬라가 그 이제 전반적으로 팩토리랑 이제 디자이너들의 가운데 그 소통 수단을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공정자동화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좀 안 좋은 기업들, 좀 작고 좀 시장 지배력이 없고 좀 이런 기업들이 좀 비용단에서 많이 증가했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로 지금 시프트 그룹이라는 곳도 네. 공정 자동화를 네. 도입을 했는데 어떤 구조인가요? 네, 일단은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 트럭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네. 미국의 트럭 주로 만드는 회사고 업력은 거의 1970년대부터 시작된 회사인데 이 기업도 사실 그동안은 공정자동화에 그렇게 관심 없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따 말씀드릴 네. 그 공정자동화 종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처음으로 이제 얘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제품인 이 플렉스 스마트 매뉴팩처링 플랫폼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좀 최대한 이 트럭을 만들 때의 과정을 자동화해서 최대한 원부 자재도 아끼고 인력도 아끼겠다라는 이제 그 시도를 딱 이번 분기부터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전통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드디어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트렌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키워드는 디지털화인데 디지털 혁신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다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글의 PR 밴드 관련된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신에 이제 수혜를 받을 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시황이 앞으로 한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3, 4분기 돼도 완화되는 거지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운송망 문제, 뭐 이제 인력 부족 문제, 원부자재 문제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진다면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이걸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잇고 실제로도 증시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기업 세 가지를 가져왔고요. 네. 첫 번째 기업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럭 운송 40% 시장을 점유하는 제이비언트라는 기업과 일단은 이 상업용 트럭의 자율주행을 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트럭 운송 시스템이 자동화되는데 웨이모가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웨이모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드라이버가 없이 이걸 유료로 돈을 받아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아직은 안 받았는데 이제 거의 완전 준비됐다는 발표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웨이모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 최근에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광고 단가가 더 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딱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네. 이 PR 밴드 차트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 결국에는 이 19배 선에 있다라는 거는 이 주가가 이렇게 가면은 19배 PR이 이 정도 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 후 EPS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좀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내려간 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보통 PR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21배 미만 밴드로 내려왔는데 결국에 지금은 이제 많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치의 반영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EPS가 쭉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앞으로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결국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우리가 기계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운데에 통역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계가 사람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기계를 이게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정말 쭉 빠져 있어요. 이게 네.
아예 벗어났네요. 아,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게 아무래도 네, 일단은 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로는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고객사들이 워낙 건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을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취소하는 것들이 조금 생겨서 성장성이 조금 꺾이니까 이제 너네 이제 성장성 이렇게 꺾이면 50배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시장의 어떤 인식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 기업이 그 캐드잖아요. 원래 네, 캐드를 캐드 맞습니다. 다루는 네, 캐드인데 맞습니다. 이게 네. 캐드가 워낙 비싸갖고 이걸 구독화 시킨 다음에 주가가 많이 맞습니다.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왔더니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네요 지금. 네, 지금 많이 빠져서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기회니까? 네, 기회라고 보고 바로 있습니다. 살까요 오늘?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가 쭉 올라가는데 네.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바이든 인프라 투자 같은 정책들도 수혜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정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수혜주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오토데스크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이 뭔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기계들도 있을 거고 그 기계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소프트웨어도 필요할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회사고요. 이제 보통 제일 유명한 거는 뭐 ABB나 시멘스나 뭐 지멘스나 이런 기업들이 제일 유명한데 로컬 오토메이션의 특징은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다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리쇼어링 되려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 생산망 기지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공정자동화가 되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그럼 인건비 좀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로컬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발표 때 전통적인 수준보다 미국에 투자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 오토메이션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로컬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30배 이상의 PER을 받고 있다가 쭉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얘네가 장기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팩토리를 완성해 주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몇 년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통 고정 단가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그럼 이게 가격 인상,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 지위가 높고 얘네의 제품을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즉각 가격 인상이 안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주가가 쭉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계약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단가 올려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보셔야 되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종목이 이해가 안 가면 네. 관련 ETF 뭐 사무 자동화 관련 뭐 아니면 로봇 관련 ETF도 괜찮을까요 그냥? 네, 뭐 분명 이제 ETF 투자하실 때는 결국에는 어떤 종목 비중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자동화 관련 ETF 저는 사실 잘은 모르지만 있을 뭐 거예요. 대부분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문제 없을 그게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글로벌 주식이 모여 있어갖고 미국 기업만 투자하시면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 하여간 네. 정 개인 모르면 개별 기업 모르면 ETF도 또 대안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밴드 네. 갖고 싶어요 저도. 밴드요? 예. 밴드를 갖고 PR 밴드. 이거 어떻게 갖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떻게 공유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거 밴드를? 예.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이라는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 숫자를 구해서 제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블룸버그 비싸잖아요. 네, 사실 블룸버그 불대리죠 터미널 불대리. 네. 불대리. 불가장이라고. 불가. 대리 아닙니다. 승진했습니까? 아, 예. 가장급의 가격이 많이 연봉을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블룸버그도 가격이 오르군요. 네, 자, 가격 그렇습니다. 전가력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맞습니다. 있어야 성공합니다. 비용 증가를 가격 인상에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디지털 혁신 관련된 솔루션을 가진 기업 3기업 확인해봤고요. 뭐 많이 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알파벳 확인해봤고 오토데스크와 또 로크웰 오토메이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거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생존. 사실 인간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도 변해야 되고 내 생각도 변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라, 변화를 해라 라고 해도 싫은데 전 세계가 변하고 경제 상황이 변하고 경기가 변하면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변화와 생존이라는 책이 좀 나왔으니까 여덟애가 굉장히 묵직한 얘기를 아침부터 진짜 네, 몸무게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묵직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이번에는 월가 이야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변화와 생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아주 제가 좋아하죠.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 말 전화 되게 자체를. 좋아하실 생존. 네, 그리고 예전에 어디서 살아남기 시리즈 혹시 네네. 요즘 저 아들 또래에서 엄청 많이 봤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화가 엄청 재밌거든요. 어디에서 생존하기, 살아남기 네. 이런 건데 이게 주식하시는 분한테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뭔가 좀 변화하는 흐름에 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트렌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성장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약간 또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거기다 혁신에다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 더 강조하는 사람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다 같은 굴레거든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차트만 보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항상 세상의 변화를 보자. 다만 세상의 변화를 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눈이 좀 나빠갖고 책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엄청 보죠. 해외 영화나 해외 드라마. 그러니까 다 각자의 방법으로 변화의 흐름을 찾아가는 건 진짜 좋고 이번 책이 아주 구성이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 함께 해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시장 정리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죠.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퐁당퐁당이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나스닥은 약간 밀렸지만 3대 지수가 이틀째 계속 두 개가 올라갔고요. 오늘은 이제 나스닥이 또 오히려 주도하면서 S&P 기준 보면 3일 연속 끌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추 연초 대비라는 게 결국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사상체육과 마찬가지입니다. 1월 3일, 4일이 사상체육과였잖아요, 부사장님. 네, 1월 그렇습니다. 3일인가 4일,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사상체육과였는데 그때 대비 다우지수는 한 3% 중반, 3.5% 언저리고요. S&P 500도 언저리고요. 나스닥은 연초 대비 보면 지금 보면 8% 수준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하락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부분이 회복했고 다만 회복의 수준은 차이 나죠. 왜냐하면 물론 사상체육과 벅시에서나면 오늘도 사상체육과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겠으나 애플이 오늘까지 하면 연초 대비 한 1.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1.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작년에 워낙 달려갖고 마이크로소프트 약 차이가 있어요. 8-9% 정도 나오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 이것도 오늘 하루만 보면 역시 오늘은 기술주 그리고 테슬라가 주도하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서 물론 이런 분위기를 갖고 온 것은 테슬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유가라든가 금가격이 어떤 유가 될까 좀 내려가는 거 분명히 안정되는 흐름이죠. 유가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락다운 이런 것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진 우려 때문에 떨어진 게 컸죠. 금가격도 좀 떨어졌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100%가 아직 안심할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이 완전히 안심할 정도는 안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2월 24일이잖아요. 2월 24일. 2월 24일 침공한 날이잖아요. 2월 24일 날 대비 지금 한 달하고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됐잖아요. 5, 6주 됐는데 지금 약간은 뭔가 뭐랄까 약간 뉴스가 약간 좀 신선하지가 않죠. 약간 뭐랄까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무감각해지고 있다. 약간 좀 덜 민감해지고 있거든요. 많이 노출도 안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약간은 이제 무감각해진 게 분명히 있겠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일단은 많은 사람 더 얘기하는 것이
금리 그리고 오늘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도 오늘 3% 시간에 정시 시간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면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러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이제 조금 더 미국 주식을 보는 분들은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4월 중순, 조금 지나가면 바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 물론 그 안에서 전망 자체가 높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죠. 네. 자, 실적 시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의 좀 긴 전망을 보자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나옵니까? 실적만 보면 실적은 이번에 높지 않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보면 1분기가 4~5%밖에 안 나올 겁니다. 실적 증가율이 4~5% 나오고 참고로 좀 많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연간으로 보면 12%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 테슬라 얘기 잠깐 드리면 이미 많은 분들 보사님 많이 말씀하셨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주식 많은 게 요즘도 테슬라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들 기분 좋으시더라고요. 눈 뜨니까 좋은 소식. 오늘은 웬만하면 말하면 뭐 욕 먹는 거 우리 형님들 안 나타나니까 오늘은 웬만하면 테슬라 오늘은 네. 형님들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식 분할 몇 대 몇으로 한다 얘기한 적도 없고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연말 정도 돼야 되겠죠. 물론 주주총회는 뭐 더 빨리 해도 되는 건 뭐 자기네 마음이지만 지금 통상 10월 정도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겠는데 여튼 주식 분할을 준비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8%가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약간 많이 나눠놨지만 양봉이와 의문의 1패를 당했는데 의문의 1패가 뭡니까? 오늘 또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10일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10일 중 9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대용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계 외에는 우리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 분할을 하건 주식 배당을 하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뭐 희석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통계가 되겠는데요. 과거 이렇게 보면요.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에 보면 몇 %가 올라가냐는 겁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통상 3개월 동안에 S&P면 2% 올라가고 6개월 동안 4% 올라가고요. 1년이면 9.1% 올라가는 게 통상입니다. 통상. 근데 스탁 스플릿한 주식은 3개월 동안 8%가 올라가고 6개월에 13%, 12개월에 25.4% 평균입니다. 물론 이거 올라간다 이 정도 평균만 갖고 만족하실 대한민국의 주주분들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통계는 이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과거에 2002년 전에 테슬라가 발표했을 때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주식 분할 갖고 주식 분할만으로 테슬라 매수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은 넘쳐나죠. 부사장님 말씀하셨겠지만 주식 분할에 지금 큰 형들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올 초에 제일 먼저 한 게 알파벳 형님이 하고요. 지난달에 아마존 형님이 하고 이번에 테슬라가 할 것 같잖아요. 이제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차례는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쟁이 심하겠죠. 다우지수에 누가 편입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하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 가격이 뭐 그렇게 만만한데 뭘 하겠습니까? 지금 100몇십 달밖에 안 하는데. 더 근데 보세요. 지금 세 개 중에 뭐가 먼저 들어가겠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테슬라가 하겠지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표되면 테슬라보다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아니면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 상당한 전 찬스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아마존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빠질 경우에 1, 2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BM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다우지수의 배당 순위 후떨어질 겁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배당이 제일 많은 거는 IBM 중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 순위는 떨어지겠으나 어떤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는 최소 뭔지 모르지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월가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되겠고요. 누가 빠지겠느냐.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주식 분할에 따른 그런 무조건 주가 상승 이런 거보다는 오늘 그보다는 이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많은 분이 어찌됐건 테슬라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살만한 게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요즘은 별로 좀 덜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가 있겠지만 테슬라를
까는 사람, 쉽게 해서 까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거가 단차를 얘기하잖아요. 단차.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모델 Y에서 뒤에 트렁크에 물이 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뭐 잡소리가 나고 위에서 뭐 패킹이 어떻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 말고 테슬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버블일 수 있죠. 버블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필요 없다는 분 말고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약간의 이론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이런 거 싫어하면 뭐 안 사면 그만이고 늘상 대안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요. 앞으로 3년이잖아요. 3년 동안에 보세요. 이거 참 여러분들 캡처 떠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500이요. 연평균 매출이 6.6% 나옵니다. 이건 팩트셋 기준입니다.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S&P 500의 기업의 매출이 6.6% 증가합니다. 3년 동안이요. 앞으로 2024년까지. 테슬라는 35.6%가 증가됩니다. 이것도 만드는 거에 변수입니다. 공장은 하나 두 개를 더 빨리 만들면 더 늘어납니다. 이거. 어찌됐건 35.6%가 팩트셋 기준의 컨센서스가 35.6%가 되겠고요. 이익은요 10.1%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팩트셋 기준입니다. S&P 500이요. 이 회사는 45.8%가 주당이익 증가합니다. 45.8%라는 건요 1년 반이면 더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1년 반이면 더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건 맞다. 이거 팩트셋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아닌 보다 낮게 보는 사람도 있고 높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S&P 500 기업 중에 이게 어느 정도 순서있냐 어느 정도 레벨이냐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캡처 떠두시거나 오늘도 이거 바로 제가 이거 찾기 힘드시면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 에너지 업종이 지금 최상단에 다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은 제외합니다. 에너지 업종은 제외하고요. S&P 500 기업 중에서 금년에요. 2022년 주당이익 증가율이 8입니다. 8위. 제일 높은 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 아파트에 대한 그 렌트비가 엄청 올라간다면서 에쿼트 레지덴셜 얘기한 적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고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렸지만 에쿼트 레지덴셜이 심벌이 EQR인데 올해 주당이익 증가율이 66%입니다. 물론 다 기저효과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하여튼 어찌됐건 1위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CF 인더스 이거 제가 알기엔 이것도 비료 회사로 알고 있고요.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비료 회사잖아요. 뭐 이게 한번 쭉쭉쭉 내려서 뭐가 있냐면은 테슬라가 8입니다. 13.8%. 그거가 내년은 후년 되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를린 공장이 좀 더 생산이 늘어나고 텍사스 공장이 이제 그 다음 달에 발표하잖아요. 텍사스 공장 더 늘어나면 내년에 정상화되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죠. 여하튼 8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스플릿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이나 이런 이슈는 저는 그래요. 그거는 보너스다. 보너스다. 왜냐하면 어저께 뉴스를 보자마자 저희 또 지인이 테슬라 주식 분할하냐고 본 거죠. 그 지인도 그래서 엄청 올라가겠다 내가 좋아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때문에 뭘 올라가겠냐 그러죠. 그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냥 생큐다 이죠. 생큐. 그건 선물이지. 이런 펀더멘탈을 오히려 보시면서 야 이게 다른 S&P 500보다 분명히 좋구나 빨리 가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좀 이론적인 무장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홀라당 팔고 다시 살 생각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마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그 형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너무 또 오늘 좋아하지만 마시고 이런 걸 좀 근거를 좀 보시면서 누가 얘기하거나 그럴 때마다 마음가짐을 할 때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런 자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소식도 이렇게 좋은 선물 같은 뉴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테슬라에게는 충분히 있다. 성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렇죠.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시죠. 정리 잘했고 그다음에 선물을 줘도 우리 아마존 형님이나 알파 형님들은 별로 선물을 좀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또? 왜 그러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는 네. 테슬라 기업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 주주분들 보시면,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은 보니까 테슬라 팔아야겠다 그러는데 파시면 돼. 팔고 싶으면 파셔야죠. 파신다고요? 네? 파셔야죠. 뭐라고? 그러면 테슬라는 오늘 이렇게 올랐지만 이 많은 산 거래량에
거래량의 한쪽은 샀고 한쪽은 팔았거든요. 사고 파는 건 완전 자유죠. 완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사고 파는 건 자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근거를 갖고 좀 마음가짐을 더 가지시면 좋겠다. 거기에 오늘 발표는 그냥 보너스였다. 인생의 네. 보너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네, 애플은 대단해요. 어저께 이제 그 이거였죠. 애플 어저께 니케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니케이의 아시아판에서 했는데요. 항상 애플은 블룸버그에서 내부 소식통을 갖고 이제 빨대가 있고 니케이는 제가 보기에 항상 보면 대만발 빨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대만발에서 소식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애플의 구체적으로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SE가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이폰 SE를 다음 분기에 생산 예정보다 20% 정도 줄이라고 얘기가 났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전체적인 아이폰, 에어팟 생산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5%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10일 연속 상승했는데 저는 이런 기록을 찾을 생각 안 했는데 우연히 보니까 2010년 이후 찾아오세요. 12년 만에 또 아니 그거를 저희가 궁금했거든요. 네. 이렇게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제가 또 찾아오잖아요, 또 이렇게. 네. 제가 찾은 게 저는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얻어 걸리는 네, 거죠 네. 기사에. 2010년 이후 12년만 처음 있는 일이 되겠고요. 연초 대비 마이너스 1.1%네요. 저는 1.5 정도로 계산했는데 1.1%가 되겠고요. 다우지수가 연초 대비 3.8%. 그러니까 엄청 강한 일. 오늘 보면 의외로 좀 이게 한국 시간으로 보면 끝나기 한 30분 전까지 이게 마이너스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막판에 올라오면서 결국 살며시 0.5% 올라갔고 네. 그러면서 다우지수를 플러스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거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오늘 전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또 역전, 특히 오늘 30년, 5년 이렇게 역전되면서 오늘 보면 금융주가 쭉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벅시수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졌는데 왜 표정을 이렇게 하시죠? 떨어지냐면요. 사드린다니까요. 계좌번호 부르세요. 그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가 절반을 갖고 있는 게 0.5% 올라가니까 네. 바로 복수했어요. 금융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재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복수에서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힘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 장 부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많긴 한데 이게 또 그다지 시장에서는 큰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하기 전에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 그래서 저기 아까도 자료 같은 거는 규정한 자료 제가 딴 데서 한 거를 갖고 왔는데 네. 야매잘 미줌이 그쵸? 이렇게 검색하시면 카페 오늘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오전 여기에 9시 모든 정도 자료가 다 네, 올라가죠?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 다운 받으셔갖고 여러분들 업무에 좀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주가 판단에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거거든요. 2006년 이후입니다. 이것도 또 이런 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16년 만에 잠시라도 5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의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중 기준은 뭔데 5년물이 2.63%가 나왔고요. 30년물이 2.600%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것이 물론 기준은 많은 사람의 기준은 10년물과 2년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금리의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뭐 마찬가지죠. 10년물, 2년물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빠른 속도로 차이가 내려오면서 10년물 빼기 마이너스 2년 하면 여러분 차트 금방 그려질 수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걱정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리세션을 수반했다는 우려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주의 약세 배경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형님 같은 경우 오늘 또 나온 거죠. 단기간 이분 얘기는 단기간 내 리세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나오지 별로 않을 거다라는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영어로 표면 unlikely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의 얘기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반드시 리세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리세션보다 걱정이 되는 것이 쉽게 해서 그래서 주가 떨어질 걸 걱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주가 떨어진 거 걱정하죠. 저나 부사장님이나 여도앵커나 여러분들도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그건 과정이죠. 과정이고 결과는 주가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보면 이분의 과거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면 역전 이후에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주가가 피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거가 다 있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또 자주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마디마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얘기 드리지만 지수의 상승률이 좀 무뎌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좋은 주식 위주로 안전한 주식 위주로 갖고 가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하신 것 중에서 한 3분의 1밖에 또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은 오늘 또 외전을 통해서 풀어주실 오늘 또 거죠? 외전 해드려야죠. 오늘 필요하신 분은 미국 주식의 미주타 네. 채널에 오시면 저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 예약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오늘 15분 내지 뭐 2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클립을 또 따로 올려두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또 애프터 또 서비스처럼 외전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도 채팅창에는 테슬라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가득합니다. 사실 뭐 애플 많이 올랐을 때 애플 수익 내서도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댓글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애플도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역시나 독보적인 보유 종목 1위, 또 순매수 종목 1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밤사이에 전해진 좀 선물 같은 네. 소식에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우리가 여기에 너무 들뜨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탈 또 확인해봤더니 좋네요. 좋습니다. 네. 예,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 좋다. 좋은 겁니다. 베스트 알겠습니다. 주식입니다. 왜 네. 갑자기 이렇게 최고의 강조하시는지. 주식입니다. 예, 네. 최고의 주식. 자, 최고의 주식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진 모든 주식이 최고의 주식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